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돈이 어디까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을 제국이라고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이러한 패권을 쥐어봤냐는 거지. 세계 패권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맨 처음에 포르투갈이 뭘 했었습니까? 인도를 발견하고 1450년대부터 1530년대를 미친 듯이 세계를 다 땅 따먹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요? 스페인이 나타나서.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가 스페인이 토시 은광, 그러니까 남미와 멕시코에서 은광을 발견하면서 이 110년 동안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물러나고 나서 누가? 네덜란드가 나타나서 일본의 이와미 은광과 그 다음에 동남아의 향신료들을 다 장악을 하면서 패권을 가져갔죠. 프랑스는 잘 모르겠는데 95년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의 중심이 돼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요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프랑스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볼 수는 없는데 요렇다 하니까 집어는 넣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영국이 패권을 쥐기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요? 1815년부터 언제까지?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설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돈이 어디까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들을 제국이라고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이러한 패권을 쥐어봤냐는 거지. 물론 이때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이 패권에 도전했다가 같이 폭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강자가 미국으로 떴던 것 뿐이지. 자, 그러면 기축통화의 역사를 같이 보자면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그리스가 지중해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서양 역사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 로마의 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노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근마로 그 지중해를 석권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과 선진국들은 다 무엇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한때 자기 세계관에서 1등을 했던 나라지. 패권을 잡았던 나라인 거야. 그리고 15세기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은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1등이었지. 그 다음에 17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뭘로 넘어가요? 해상 패권이 되고 이때 와가지고는 세계에 식민지 건설한 나라가 제1이 된 거예요. 영국 때부터는 금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금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 영국이 패권을 잡은 게 거의 100년이었고 그 100년 동안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면서 패권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은 패권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다 하고 나니까 어디가 망한 거예요? 유럽이 망한 거라고. 그렇게 큰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뭐야? 전쟁을 하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지. 1944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하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뭐야? 달러를 기축통화를 해요. 그런데 뭐에 기반해서? 금을 기반으로 한 달러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닉슨 쇼크로 인해 가지고 금태환이라고 해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 대신에 자원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리저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본위제도라는 건 뭐야? 그 리저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리저브가 되는 리저브가 되는 금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는 캔에서 확보를 했고 스페인 때 되면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확보를 했고 영국으로 가면서는 금광을 발견하면서 확보를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원을 독점하면서 확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석유를 블랙골드라고 한다. 자, 유럽의 금융은 어디서 생겼냐? 네덜란드가 독립전쟁 이후에 종교전쟁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융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생산이 되는 거죠. 1602년에 동인도 회사가 생깁니다. 이건 뭐였냐면 거의 민간 회사였는데 이 민간 회사가 뭘 합니까?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확보한 자원들을 팔아 제끼면서 돈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권을 확보한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가 스페인하고 싸우려니까 어떻게 돼? 통합을 하게 되고 이 통합을 해서 뭘로 만들어요? 국가의 컨트롤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이때 스페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뭉쳤지만 이 권력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해? 전성기이기도 했지만 전성기를 찍고 기울기 시작하는 거지. 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건 다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어요?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망하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망해요? 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거야. 자, 증권거래소도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여긴 정부 투자에 의해서 생긴 거고 여기는 암스테르담에서 생긴 증권거래소가 유럽의 모든 금융들을 주도를 했었다고. 그래서 증권이다 하면은 어디서 생긴 거야? 민간인의 욕망에서 생긴 거라고. 자, 우리가 지금 톱니가 있죠. 동전을 보면 톱니가 있다고. 이게 왜 그랬냐면은 금이다 보니까 여기 갈아서 썼어요. 요만큼 갈면은 동전이에요? 아니에요? 동전이죠. 요만큼 갈면은 동전이라고. 이렇게 갈면은 여기만 남기면 아무리 작게 해서 그림만 있으면 뭐야? 동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만한 동전과 요만한 동전이 값어치가 같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여기다 톱니를 해서 이 톱니가 상하면 뭐로서 저기가 안 되는 거야? 돈으로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다 욕망에서 발현되고 내가 더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 안에서 이런 공정성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 주도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819년에 파산하긴 하지만 이런 은행들이 생기면서 무엇을 관리를 해요? 돈의 신용을 관리를 했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가 어떤 식민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의 뉴욕,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이라고 해서 희망봉, 그 다음에 인도양, 향신료 제도, 일본의 대지마까지. 이 네덜란드가 이렇게 모든 곳을 해양을 점령했었던 거지. 전성기 때. 나중에 이거를 다 누가 뺏어가요? 영국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국들이 자세히 보면 어디를 점령해야 돼?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배가 돌아가는 여기를 점령해야 돼. 여기 꺾어지는 곳을 점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향신료. 여기도 향신료. 여기는 은. 여기도 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전성기 때는 어디까지 펼쳐져요? 이쪽 식민지, 신대륙과 식민지와 이렇게 해상을 다 장악한다. 여기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장악하는 거지. 그럼 이걸 장악하는 데가 누구야? 패권국이라는 거지. 자, 프랑스는 언제 전성기가 옵니까? 절대 왕정 때 전성기가 오죠. 엄청난 궁전이죠. 이 베르사유 궁전에 뭐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화장실도 한번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17세기에 뭐를 하게 되냐면은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인도 등지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누벨 프랑스, 프랑스령 인도 같은 식민지를 만든 거죠. 누벨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어로 따지면 뉴예요, 뉴. 그래서 새로운 프랑스를 여기다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피 무역을 했었고 여기서는 설탕 플랜테이션을 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작살이 나냐? 여기가 영국한테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즐겨 찾는 모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신대륙에서 생성이 되는 거다.